안녕하십니까. 대장문외과 교수 한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교수 김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교수 정윤지입니다. 박수. 자, 사실 지금 이 시점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즌2가 종료가 되었어요.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양쪽에 또 어렵게 모신 신경외과 산부인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이요. 알아. 왜? CTNGO에서 뭐 나왔어? 네, 저 방금 찍어봤는데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이 보입니다.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 네, 아이고. DSA 진행할까요? CTNGO에서 동맥류 잘 보이니? 네, 잘 보입니다.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이면 코일해야 할 것 같은데 환자분 신장 수치가 경계에 있어서 조영제 너무 자주 쓰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봐서 코일해야 하면 코일로 바로 진행하자. 나한테 지금 결과 보내줘. 예, 알겠습니다. 보통 뇌종양 수술 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뇌혈관을 보는 CT를 찍어보는데요. 뇌혈관 CT 결과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가는 동맥에 약 8mm 정도의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동맥류요? 근데 문제는 환자분의 동맥류가 눈동맥,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혈관에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상 눈동맥이 동맥류에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동맥류와 정상 눈동맥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동맥류와 정상 눈동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동맥류만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은 낮지만 시술하는 과정에서 동맥류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으면 동맥류가 찢어지면서 시술하는 중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출혈이 생기면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막는 게 우선이라서 눈동맥을 살릴 수는 없고 그때는 무조건 출혈을 막고 나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눈동맥이 막혀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 안 받을 겁니다. 실명한다는데 수술을 어떻게 받아요?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환자가 지금 눈동맥에 있는 동맥류지만 사실 동맥류라는 건 동맥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가성으로 이렇게 벽이 밀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동맥류부터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동맥류는 저는 이제 뇌종양 전문이긴 하지만 동맥류는 이제 혈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해지면서 그쪽으로 혈류가 생기면서 가성에 동맥류라 그래서 꽈리 모양의 혈류가 가는 곳이 새로 생기는 건데요.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요새는 이제 혈관 색전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아닌 이제 허벅지의 동맥을 통해서 관을 올려서 거기를 막는 색전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는 뇌동맥류와 뇌종양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한지를 따져서 뇌동맥류를 먼저 치료를 한 경우인데요. 뇌종양이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나온 거는 뇌수막종이라 그래서 뇌수막종은 평균적으로 1년에 1.9mm 혹은 2mm 정도 자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의 위험성보다는 뇌수막종의 위험성이 더 낮기 때문에 여기서 뇌동맥류를 먼저 치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실 애뉴리즘 8mm 얘기했는데 그 정도면 위험한 정도로. 네. 럽처의 가능성이 많고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바로 터지면 3분의 1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 3분의 1은 병원 와서 사망, 나머지는 이제 3분의 1 정도가 생존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뇌수막종으로 생존의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여기서는 뇌동맥류를 먼저 치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거나 혹은 안 섞여 있더라도 뇌종양이 이제 위험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일반인들이 인지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외래 제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은 두통이 두통이 걱정돼서 많이 오시는데요. 두통으로 인해서 뇌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보통 이제 한쪽에 편마비 증상이 오는 거는 사실 뇌종양을 위험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한쪽만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연세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보통 이제 전두엽 쪽에 종양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네, 그런 증상이 치매 나타나기도 그런 합니다. 경향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치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는데 검사해 보면은 뇌종양인 뇌종양인 경우가 경우가 꽤 있다. 많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부인과적 에피소드를 좀 볼 건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사모님, 태명이 뭐예요? 튼튼이요. 지금 튼튼이가 엄마 좁은 산도에 끼어 있는데 힘들 텐데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힘을 좀만 더 내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기 비탈 몇 회야? 회복됐어? 100입니다. 제가 보니까 5번만 힘주면 아기 나올 것 같아요. 딱 5번만 시도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낳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힘!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힘! 자꾸 내가 준다니까. 저렇게 줘서는 애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런 경우 안 나오고 지금 나오지 않나. 내가 보는 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시간 걸리지 않아요. 10시 35분 남아 나왔습니다. 애기는 빨리. 이렇게 보면 쫄죠. 둘이 갑니다. 식은땀 납니다. 안도감이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모님. 선생님, 저희 튼튼이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진통이 걸리고 아기가 엄마 산도를 내려오면서 탯줄을 감은 것 같습니다. 분만 직전에 아기 심박동 이상이 급격하게 생겼던 게 아마 탯줄을 감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통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3번이나 감고 있는 게 드문 일이긴 하지만 없는 일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단 네. 갑자기 이거 보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태명을 튼튼이라고 여기서 많이 뭐 이런 튼튼이 또 뭐 가장 많이 혹시 물어보셨거나 들었던 태명이 뭔가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인상 깊었던 어떤 거는 태명은? 샤넬이었죠. 샤넬. 야, 너무 엄마의 욕심이 들어가. 깜짝 놀랐다. 태명이 뭐예요? 근데 샤넬이요? 그래도 뭐, 명품이군요. 끝난 몰토는 뭐 똑똑이 뭐 아니면은 잘 붙어 있어라고 아, 이거 뭐 그런 의미. 샤넬 좋네요. 하지만 되게 요새는 다양합니다. 그래요. 별의별 게 많아요. 너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건 약간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애 같은 경우 샤넬 명품이 되어라. 명품이 되는 거죠. 람보르기니가 되어라 이럴 수는 너무 길어. 좀 길어요. 세 글자 짧아야 안으로. 돼, 역시. 네. 자 여기 이번에 이제 애가 나오면서 탯줄이 목을 감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이 애를 받는 딜리버리 출산의 상황에서 겪는 저런 이제 상황도 그렇고 애의 질식인데도 그렇고 뭐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으신지요? 수술은 너무 흔한 너무 거죠. 흔하고. 그거는 자연분만을 해도 그렇고 수술을 하고 나와도 3번 정도 감는 거는 여기선 드물다 그러는데 왕왕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렇게 진통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탯줄이 많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마지막 나올 때쯤 한 한두 시간이 계속 이렇게 심박동이 떨어지죠. 이분은 되게 별로 힘을 안 주고 잘 낳으신 것 같은데 보통은 그게 이제 딜리버리 분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잘 나을 분도 아기를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있고 출생을 네, 해서. 아니면은 이분은 몇 번 안에 힘을 줄 수 있다면 수술을 가는 것보다 분만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렇게 질식 분만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저희가 극도로 긴장을 하죠. 언제 응급 수술을 바로 가야 될지. 그러면 신경외과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게 기억이 남으세요? 저희는 여기도 이제 다 긴급하지 않나? 그죠. 그죠. 많이 긴급한 편인데 이제 외상 환자, 근데 특히 급성 경막하 출혈 출혈. 이렇게 오면은 이제 마취과에 전화를 하면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마취과에서 수술 방이 지금 없다고 해도 밀고 들어가야 되는 예, 그 정도로 급한 상황인데 그게 밀고 들어가야지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밀고 들어가서 내가 뭐 마취과랑 싸우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지 환자가 깨어나고 그게 뭐 마취과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기다리자 하고 내가 딴 일을 하게 되면 그 환자는 결국 못 깨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와야 되겠네. 그래서 막 그럴 때는 스스로 혼자 막 영웅이 된 것처럼 막 밀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막 빼도 밀고 가거든요. 영화처럼. 네, 넣고 나면 이제 뿌듯하고. 해결했다. 산부인과도 꽤 긴급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네. 가장 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긴급한 상황 있으신가요? 뭐 저희는 데일리 그런 일이 많은데 데일리 응급. 꼭 어디 학회 회의가 있거나 아. 이제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우려하던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전치태반이라서 출혈이 많아서 이분은 이제 초산이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자궁을 절제할 수 있다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새 코스에서 전화가 와서 피가 쏟아진다. 그럼 보통 산모도 위험하지만 아기도 위험하거든요. 심박동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택시를 여기서 빨리 탈 테니 근데 누군가 아기를 지금 꺼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같이 자궁을 떼기로 했던 우리 용인 세브란스에 계시는 어경진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지금 좀 먼저 배를 열고 있어주면 가고 있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마침 갔을 때 딱 아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괜찮고. 그래서 수술 이어서 이제 그분은 이제 할 수 없이 자궁을 그냥 같이 저희가 제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병원에 24시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러면 되죠.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을 계속 보는 것 때문에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전체를 제왕절개를 너무 많이 그거에 노출을 자원에서 해서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저희가 자연분만을 한다면 되게 용기 있다고 네, 그렇게 칭찬을 얘기하더라고요. 들었어요.